안녕하십니까. 위다나로 마라톤 연습회입니다. 오늘은 대단한 신발, 바로 기술 도핑이라고도 하고 있는 바로 아디다스 아디데로 프라임엑스. 자, 이 신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발이 왜 기술 도핑이냐 하면 지금 세계 육상연맹 국제 경기용 규정으로 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자, 요게 지금 미드솔입니다. 자, 미드솔을 제가 이렇게 재면은, 자, 5cm죠. 자, 5cm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앞쪽을 보면은 여기가 41.1mm가 나옵니다. 자, 41.5mm가 나오는데, 자, D와 앞이 약 한 8.5mm 정도. 그러니까 D가 좀 힐드롭이 좀 높죠. 근데 국제 규격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국제 규격은 누가 만듭니까? 물론 세계 육상 연맹에서 만들지만은 거기에 가장 입김이 센 데가 어딥니까? 바로 나이키죠. 나이키가 규정이다 정하면은 그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왜? 실제적으로 나이키가 그동안 신발 베이브플라이, 알파플라이 참 최고의 신발이죠. 세계대회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하는 신발이고 가장 알려져 있고 우리 대중화되어 있는 신발인데, 그 신발이 바로 39mm입니다. 39mm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40mm 이상 만들면은 그거는 국제 규격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딱 선을 꺼버리면은 그게 규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은 말씀드렸지만은 39mm를 넘어갑니다. 자, 50mm, 그러니까 5cm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국제 경기용에서는 엘리트 선수들은 신지 못하죠. 우리 마스터즈들은 신어도 무관하죠. 자, 그럼 이 신발이 과연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나이키, 베이브플라이, 알파플라이 상당히 많이 신어봤습니다. 많이 신어봤고, 제가 지금 현재는 이 신발을 계속 신고 훈련을 하다가, 제가 지금 이 신발이 이제 내구성이 어느 정도 떨어지니까 지금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자, 내돈내산입니다. 아디다스에서 신발 하나 공짜로 안 주더라고요. 돈 주고 사야지 어떡합니까? 자, 분명히 새 겁니다. 또 이거 서품 받았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저는 신발 다 돈 주고 삽니다. 왜냐하면은 저한테는 서품을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신발 리뷰를 하면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싫어할 거예요. 신발이 좋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신어보고 좋으면은 극찬을 합니다. 하지만 안 좋은 부분도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한테 신발 리뷰해달라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해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신발 리뷰해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왜? 저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 하나 안 하냐, 그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신어보시면은 그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거는 이미 소비자들이 다 압니다. 거짓말 못하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신발 하나 더 받고 안 받고 떠나가지고 왜냐하면 런닝을 하는 사람은 솔직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장점과 단점 그런 거를 분명히 선을 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고 어떻게 돈에 현혹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지금 제가 이 프라임엑스를 왜 신느냐 하면은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지만은 상당히 부상이 심합니다. 자, 그래서 10년 넘게 이 아킬레스 부상 때문에 다른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발을 신을 때는 항상 쉽게 말해서 깔창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힐드롭을 높여서 아킬레스를 보호하는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저는 지금 이제 대회를 안 뛰는 이유가 이런 부상 때문에 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신발을 신고는 그래도 운동이 됐습니다. 왜? 이 앞과 뒤가 높이가 아까 보셨지만은 8.5mm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를 높여주는 하이힐 신는 느낌이죠. 그래서 아킬레스 사용 빈도를 줄여주니까 제가 이 신발을 신고도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훈련할 때 제가 옆에서 좀 페이스도 잡아주고, 하지만 아직까지 대회에 뛸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대회 나가는 걸 포기한 것은 백신 1차, 2차, 3차 맞고 난 다음에 몸이 완전히
진짜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대회를 참가하지 못하는데 이 백신 독이 다 빠지면은 뭐 아픈 거는 지금 뭐 지금까지 참고 뛰었으니까 이것만 나오면 저도 대회 나갈 자신 있습니다. 10km 31분 예전처럼 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쟁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뛰면은 또 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등 아니면 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그냥 달리는 자체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 신발을 신고 뛰었을 때 하나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우리 카보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카보나가 이 울림이 강하죠. 울림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뭐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즉 말해서 이 충격이 종아리 무릎으로 가던 것이 더 올라가서 쉽게 말해서 고관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쪽에 햄스트링 쪽에 이슈가 돼가지고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키가 작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키가 큰 사람들한테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카보나를 계속 신으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보나를 일주일에 몇 번 신으면 일반 신발, 카본이 안 드는 신발을 신어야지 그런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보나, 특히 제가 이야기했는 이 프라임엑스가 상당히 얘가 높죠. 미드솔이 높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충격이 완화되는 것이 진동이 울리는 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올라와서 엉덩이 위쪽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래 이걸 신고 훈련하고 여기 고관절 위쪽이 근육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가 이 느낌이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근육통인데 기분이 조금 나쁘면서, 근데 이거는 부상은 아니었어요. 왜? 이거는 부상과 아닌 거는 이게 달려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이건 풀니까 풀리던데, 하지만 이 카보나 계속 신고 부상이 왔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상이 오래 가면서 진짜 경기력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이슈가 많이 생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신발의 재원과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신발의 특징을 보면은 이 메쉬가 상당히 좋아요. 통풍이 상당히 잘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요번에 구입한 것도 보시면은 이제 손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손가락 보이죠? 이 정도로 통풍이 잘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달리다 보면 안에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열이 많이 발생할 때 그 열을 빨리 밖으로 배출을 시켜줘야지 누적이 되는 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발의 특징은 상당히 이게 높아지면서 미드솔 자체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게가 무거워졌겠죠. 자, 이게 265 사이즈인데 265 사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 무게가 한 249g, 그러니까 250g에 가깝죠. 일반적으로 레이싱화는 보통 200g 기준으로 레이싱화의 적당한 스탠다드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한 50g이 무겁습니다. 50g이 무거운데 이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만큼 미드솔의 기능과 카본의 탄성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세이브 시키고 좋은 기록을 내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키보다 월등하게 좋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가격은 베이브플라이 보다 조금 더 비싸고 알파플라이보다는 조금 저렴하죠. 근데 세일하고 하면 비슷해요. 그냥 이것도 한 30만원대 30만원 초반대고, 그러니까 알파플라이하고 거의 동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자, 지금 이제 우리 메쉬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자, 여기는 보면 끈은 특별한 건 없어요. 이 끈은 원래 지금 탄성이 전혀 없는 끈이고 얇게 했기 때문에 잘 안 풀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어는. 그리고 이 텅도 상당히 가벼운 소재로 해가지고 돌아가지 않게끔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너무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막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좀 불편해요. 그리고 요걸 조금 더 내구성을 좀 가질 수 있는 타입으로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뒤쪽에 보면은 힐컵
이 힐컵도 지금 상당히 좋아요. 힐컵을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힐컵이 이게 쉽게 말해서 이 뒤꿈치를 잡아줘야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잡아주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발이 안에서 이렇게 막 놀아요. 막 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정확하게 킥을 했을 때 전달하는 앞으로 나가는 정도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힐컵도 지금 상당히 잘 나왔고 지금 이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높고 잘 나왔습니다. 자, 근데 보면 또 이 안에 보면은 깔창이 보면은 일체형입니다. 물론 강제로 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체형입니다. 그죠? 일체형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상당히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아웃솔은 어떨까요? 아웃솔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도 안 밀려요. 딱딱 걸려요. 이 아웃솔이 나이키보다 아웃솔을 잘 만들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키 아웃솔 때문에 미끄럽다 말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런 거는 지금 요번에 베프라이 3 같은 경우는 조금 아웃솔을 좀 잘 만들었다지만 문제는 너무 가볍게 만들면서 이 쉽게 말해서 이 미드솔이 성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25km, 30km부터는 내려앉는 느낌이 생긴다 그러죠. 신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4% 느낌으로 만들었지만 4%의 반도 못 따라가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실망하는. 저는 그거를 리뷰를 하진 않았지만은 제가 신어봤거든요. 잠깐 달라고 해서 길게 떼보지 않았지만은 신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번 베이플라이 3는 실패작이다, 안 좋다.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신발들이 이렇게 잘 나왔다 못 나왔다는 거는 이거 보면은 신발이 이렇게 뒤틀림 방지라든가 이런 것도 잘 잡아줘야 되고 쉽게 말해서 발과 신발이 딱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흔들림이 생긴다 그러면 차가 흔들리면은 결국 사고 위험도 있듯이 이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딱 잡아주는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신발에 약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상당히 이 미드솔이 높다 보니까 코너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언덕 훈련을 하고 턴을 하는 지점 있죠. 그런 지점에서 상당히 발목이 다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발목 접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이힐을 신으면은 하이힐을 신다가 발목 접질리는 경우가 많죠. 여성분들은 그죠? 그것처럼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는 있어요. 물론 직진만 한다 그러면 상관없지만은 뛰다 보면은 코너링이 또 심한 데에서 뛰다 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존에 있는 건이었지만은 제가 신발을 신고 벗고 할 때 상당히 귀찮아가지고 저는 따로 이 신발 끈을 새로 샀습니다. 자, 이 신발 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 보세요. 이 신발을 끈은 제가 이렇게 당깁니다. 쭉 늘어납니다. 신축성을 가지죠. 그래서 신고 벗고 할 때 따로 끈을 내지 않고 착용할 수 있습니다. 끈 이거 얼마 안 해요.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기존 끈보다 편해요. 그렇다고 해가 우리가 착각하는데 끈을 불안하면 자꾸 끈을 당겨매요. 하지만 그게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장시간 달리기를 하다 보면 발이 있잖아요. 약간 부어요. 그러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나중에 하고 나면은 발등이 얼얼합니다. 그리고 또 부상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뭉치 쫙 잡아줘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끈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끈을 구입해가지고 자기 기호대로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끈을 또 불안하면 한 번 더 매가지고 두 번 매면 또 풀어지지 않아요. 이따가 신발끈 풀리면 제일 곤란하죠. 그리고 또 끈 안 풀리는 방법 제가 또 알려드렸죠. 그거 이렇게 해서 밑에서 안으로 감아 넣으면 안 풀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신발을 여러분들께서 자기의 원하는 타입대로 가야 되고 내가 안 맞는 그러니까 신발은 그래요. 자기 발에 맞고 편하면은 좋아요. 근데 좀 신발이 불편한 신발을 신고 뛰잖아요. 그러면은 긴 거리를 뛸 때 짧은 거리에서 때는 못 느끼지만 긴 거리 뛸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발을 딱 신을 때 첫 번째 느낌이 첫 느낌이죠. 사람도 첫 느낌이 중요하듯이 신발도 첫 느낌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신발들의 특징은 사실은 뭐 아주 그냥 경기력에 월등히 좋다. 그걸 떠나서 사실은 내 몸에 데미지가 적게 간다. 그리고 신발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명품 신발은 맞아요. 지금 현재 세계 육상계에서 보통 우리 마스터즈들 많이 신는 거 떠나가지고 엘리트 선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어떤 선수가 뭘 신고 우승을 하고 뭐 좋은 기록을 내냐 보면은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싸움이라 봐야 됩니다. 다른 신발들은 사실은 뭐 잽이 안 되죠. 명함을 못 내미죠. 물론 좋은 신발들 많겠지만은. 근데 자, 나이키는 이미 알려졌고, 자, 그러면 아디다스는 어떤가? 아디다스도 이렇게 좋은 신발들이 있는데 지금 포로 3 있죠, 그죠? 이 포로 3가 이번에 근래에 나온 신발 중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엘리트 선수들도 지금 그거 신고 좋은 성적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상당히 지금 각축전을 벌리고 있는 신발인데, 저는 포로 3를 잠깐 신어봤는데 포로 3보다 제 기준으로 제가 아프니까 이 신발을 우리 마스터즈는 뭐 국제 규격에 따지는 그런 게 아니니까 신으면은 저는 이 신발이 더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물론 가격도 이게 더 비싸죠. 가격도 비싸지만은 혹시라도 운동 이후에 몸에 데미지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요 프라임 엑스를 강한 훈련을 할 때는 신고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들 경기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할 때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쉽게 말해서 탄성이 좋아가지고 다른 신발보다도 이게 탄성이 좋아요. 프라임엑스 기준으로 이 악킥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중간발과 앞발 착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최적화된 신발이에요. 그래서 물론 베이브플라이 같은 경우도 뒤꿈 착지를 하든 앞꿈 착지를 하든 무난하게 킥력을 전달할 수 있지만은 특히 이 프라임엑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살찌는 선수들을 제가 페이싱 한 번씩 하면은 저는 뭐 조깅까지는 못 따라 뛰고 질주만 할 때 이 특히 악킥을 제가 많이 쓸 때 보면은 밀어주는 능력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가 그렇게 뛰고도 몸에 데미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상당히 선호하는 신발, 제가 좋아하는 신발이라서 이 신발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고 이 신발 여러분들 좀 비싸지만은 지금 이제 나온 지가 한참 되니까 할인을 잘 안 하죠, 그죠? 나중에 할인할 기회가 있으면은 하나 정도 구입해가지고 신어 보시면은 정석근이가 왜 이 신발을 좋다고 이야기했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 신발이 뭐 기록이 아주 잘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내가 뛰고 났을 때 몸에서 느끼는 데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발이 데미지가 적어서 저는 이 신발을 신고 있다. 그 정도입니다. 누가 들으면은 뭐 이 신발이 좋아가지고 막 사세요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미드솔과 카본 플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신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 신발이 많이 무거워졌다 그랬잖아요. 한 50g이 다른 신발의 네이스와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보면 이렇게 팠습니다. 요 무게를 줄인다고 했지만 사실 요게 요렇게 잘라주면은 쉽게 말해서 킥을 하고 나서 여기에 누적되는 피로도를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이면 요것 때문에 제가 이 신발을 개봉을 하지 않아도 이 카본 플레이트가 여기 지금 카본 플레이트거든요. 이 카본 플레이트가 이거는 다른 신발 같은 경우는 깔창 일체형으로 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나눠져 있죠. 파이프 형태로 이렇게 지나가 있습니다. 보이죠? 요 까만 겁니다. 여기도 까만 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저는 처음에 이쪽만 보고 그냥 원샷으로 되어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가 이게 우연인가 싶어서 이 신발도 봤는데 역시나 이 신발도 여기 보이죠? 카본 플레이트가 2개 이렇게 보이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지나고 나눠서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타입을 다르게 했는데 이게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카본 플레이트의 기술의 차이인데 그래서 경기력은 선수들이 기록을 내는 거 보면은 알겠죠. 요즘 근래에 아디다스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키와 상당히 양대 산맥이 되어가지고 세계 육상을 주름잡고 있고 국내 무대에서도 마스터즈 선수들 중에서도 이 아디다스 신는 선수들, 나이키 신는 선수들이 보면은 상당히 이제 비율이 좀 많이 좀 따라가고 있는, 물론 나이키를 못 따라가죠. 나이키가 지금 다 잡고 있으니까 일단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신발을 통해 가지고 물론 뭐 좀 더 잘 뛰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신발 하나 장만해서 가지고 운동하시면은 도움이 된다. 정석근이는 너무 아파서 할 수 없이 이 프라임 X를 신는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신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